과반 득표자는 없다. 최종 파이널 결선 투표에 나갈 사람은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이게 득표 순서인지 가나다 순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냥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 캠프가 분위기가 매우 안 좋고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서울 시내에 쫙 돌았습니다만 그리고 오늘은 또 홍준표 후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부 주식들이 폭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섣부르게 결과로 예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발표는 최종 후보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듣는 순간 대통령 선거 도전이 여러 번인 분이 이번에 두 분이 다 떨어지셨어요. 예. 처음 나온 분들이 두 분씩 살아남았고.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늘 하는 상투적인 수법을 그대로 안고 와서 신비함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 예. 뭔가 가령 김광일이가 딱 새롭게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저 사람이 뭐야? 저는 좀 살을 안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네. 지난번 방송부터 툭하면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죄송합니다. 예. 네, 그 만만한 게 큰 소리 나올 뻔했어요. 만만한 게 오징어고 만만한 게 땅콩이지 않습니까? 오징어 땅콩. 제가 오징어 땅콩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어찌 됐든데. 뭐 어떻든 신비감이 없다는 게 그게 그 책에 나옵니다. 네. 정치학 책이에요. 네. 이 신비함이 없으면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아주 어려워지죠. 네.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연예인도 늘 그 신비함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비함이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더라 되면 이 가깝기는 가까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은 다 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때 인사청문회 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고 또 국회 뭐 상임위 활동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러나 대선에 도전하는 그 후보로서의 그 입장은 또 새로운 신상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표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정치 경력이 아주 오래됐고 네. 탄탄히 그 사람의 그 김문수라는 상표가 보여주는 어떤 신뢰감 네. 이게 계속 쌓여온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죠. 느닷없이 등장한 신인 스타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윤석열이 키워준 사람인데 배신자 프레임이 본인이 뒤집어 서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본인이 뒤집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가서 부둥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힘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네. 김문수 후보는 너무 한쪽 면만 계속 갔으니까 얼마나 더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유연함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 이 꼿꼿한 쇠는 아무리 쇠라도 부러집니다. 맞아요. 이 유연함 뿌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연함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지금 이재명이가 그러잖아요. 유연함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묘소에 먼저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저 현충원 맨 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거기를 일부러 갔다는 뜻이 되는데. 이승만 박정희 묘를 먼저 갔다 오고. 야, 근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윤여준 선생을 거기 아니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왜 또 그 캠프로 가요? 원래 그분은 뭐 이게 사람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네. 그분이 나는 이 철새같기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이 사람이 워낙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 좋은 거 하고. 그러니까 거절을 못한 거죠. 자기를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거절을 못해서 갔다? 그렇겠죠.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에 거절을 못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치적 선택이 뭐 그런데 거절 못해가지고 뭐 돈 몇만 원 구워주는 뭐 그런 일입니까 이게? 원래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혹시 뭐 들으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윤여준 선생이 옆에서 도와주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 이회창 신한국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총재가 그 이 총재가 윤여준, 서상목 뭐 이런 분들을 다 아끼는 참모였는데 끝내 마지막에 그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선거를 결정할 단계에서는 그 두 분이 옆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런 게나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지켜보면서 이 윤여준이 자꾸 책 사라 그러는데 보수 책 사다 그러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는 이렇다 할 역할이 없으셨잖아요. 예, 그거 없었죠. 그런데 그 책 사라 할 때 그 책자가 꽤 책자입니다. 책략할 때 책자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훈이 꾀예요, 꽤. 꽤 책자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 뒤에 붙어 있잖아요. 저는 책이잖아요. 그렇구나. 저는 책의 책자. 그 제갈량 할 때 량자하고 똑같아요. 꾀량자거든요. 꾀량자입니다. 제갈씨의 꾀잖아요. 그런데 이 책사란 말, 책 뒤에 선비사자를 붙여갖고 책사라는 말은 사실은 전쟁을 칠 때는 2인자입니다. 전쟁은 총지휘관이 있고 그 옆에 책사가 있잖아요. 제갈량 같은 책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윤여준 선생이 책사로서 성공한 경우가 있나 없습니다. 없는데 이재명도 그걸 알 거예요. 알면서도 왜 윤여준 선생을 불렀겠어요.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중도 보수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보수의 요소를 왜 못하는지 압니까? 잘못하다가 민주당 개딸들이 몽둥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중도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중도 보수다.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 건 윤여준은 부르는데 왜 김종인 선생은 안 불러요? 김종인 선생은 이미 나는 한동훈 외에는 대통령 될 사람이 없다고 본다. 맞다. 맞아. 네, 이준석을 꼽았죠. 네. 그러다가 한동훈 외에는 대통령 될 사람이 없다고 본다. 그 선언을 해버리는데 그 순간에 나는 그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망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해야죠. 안 하고 도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순간에 한동훈은 망했다.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로 정치를 졸업한다. 시민과 자연인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겠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서 이제 홍준표가 정치계에서 은퇴를 하면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 법조계 변호사업계로 돌아오고 아니면 방송계로 들어오잖아요. 경쟁자가 한 명 더 느는데. 아니 이제 그래요. 나는 이제 이번 대선 끝나면 본격적으로 방송이나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다른 사람이 일부러 뭐 그렇게 요구도 안 했는데도 일찌감치 대구시장 자리를 펴펴하게 던져버리셨어요. 그런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래서 감히 내가 홍준표 후보에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우리 국가를 위한 하나의 그 책략을 만들 때다. 그리고 일단 공부를 한 다음에 진짜 은퇴를 해야 될지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나서야 될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십시오. 왜 일단 좀 말리고 싶으시군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정도 인물을 하나 키우는 게 참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는 인물을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인물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쉽게 버려버리잖아요. 키우기에는 그러나 이미 그 우리나라 정치의 거의 원로급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키운다는 말은 조금 아직까지 원로 아니에요. 중진이다. 54년생이 무슨 원로입니까? 원로는. 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나이 차이는 22살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뭐 요즘 시세에서는 아버지 뻘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삼촌이죠. 삼촌, 아저씨 뭐 이런 뻘. 삼촌도 아니고 삼촌이. 그런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 김문수가 그 이재명과의 경쟁력 그걸 내가 올랐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재명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은 이미 후보입니다. 본선에서 뭘 내세울 거냐. 내세울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뭘 내세울까요? 이재명이 내세우는 것은 내가 감히 예언을 할게요. 소년공을 내세울 겁니다. 나는 소년공 출신이다. 나는 소년공 출신으로 검증고시를 거쳐서 법대를 갖고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런데 그 소년공에 맞서서
이 노동 문제를 사올 수 있는 분은 김문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이게 범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김문수는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공장 생활이라는 게 이렇다 어렇다라는 말을 이재명은 김문수 앞에서 감히 꺼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리고 노동 문제 예. 특히 그 좌파 분배 정책 이런 데 있어서 김문수 앞에 잘못 그 좌파 정책을 얘기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재명이 그 김문수와 부딪혔을 때 겪어야 할 당혹감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그 이쪽 보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란 프레임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받잖아요. 내란죄로. 거기다 김건희의 조리돌림이 시작됩니다. 김건희가 서울지검에 포토라인에 있어서 그 동영상과 사진이 무수히 찍혀가고 신문에 빽빽하게 날 거고. 최근에는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에다가 또 뭐 건진법사 목걸이까지 또 목걸이에다가 뭐 명품 가방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300만 원짜리 파우치 디올백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명품백. 그 몇 천만 원짜리 가능성이 있는 아마 그 옛날부터 있잖아요. 뭐 대통령 부인에게 가는 명품백들은 대부분 뭐 그 무슨 스가 붙는다. 이런 내가 특징 상표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진법사가 바로 그 제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진법사 집에 압수수색을 해봤는데 현금은 1억 6,500만원이 나왔는데 명품백 같은 건 안 나왔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아마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국가의 그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당하게 있던 분이 그리고 뭐 인사에 개입을 해서 김건희 라인이라는 등 온갖 말들이 막 떠돌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꼼짝만 한다 이런 말들이 시중에 그 술집에서 안주거리로 등장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포토라인에 올랐으면 그것이 대중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하호 그리고 장사미사들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선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만약에 검찰총장 신분정 같으면 대선 기간 안에는 소환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절대 서울고검장이 특수본 본부장이 박세윤이에요. 안 그럴 거예요. 절대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요사이 뭐 그게 먹히던 시대입니까? 경찰만 하더라도 3인자 4인자인지 모르는 애들이 1인자 2인자를 불러가고 손에 수갑 채워버리고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이런 이상한 것이 내란이지 거꾸로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내란죄 뒤집어 쓰는 순간에 맛이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조심하세요. 내란죄. 지금 누가 누구한테 왔으는 말씀이세요? 전 변호사님 조심하십시오. 어차피 난 짐바브웨로 가면 되니까. 오래 전부터 망명 TV를 해오셨습니다. 짐바브웨로 가면 저는 제 변호사님의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망명 TV입니다. 제가 광고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공격 방식. 이게 김건희 여사를 조리돌림시키고 윤석열을 내란죄 프레임에 해서 너희들은 내란 세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쪽 국민의 후보를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역시 김문수 후보를 그런 면에 있어서 최종 국민의 후보로 올린 것은 올리게 된 뭐 물론 아직 한동훈과의 경쟁이 있습니다마는 나 잘한 것으로 보이고 꼿꼿한 이미지 잘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난 당심은 이번에 김문수였을 것이다. 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 63% 지지로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상당히 와해가 됐다고? 와해가 됐죠. 그래서 난 당심이 이번에 김문수에 갔다고 봐요. 뭐 내일 신문에 좀 자세한 분석이 나오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제 분석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일단 나머지 하나 진짜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리게 안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 후보들 간에는 그 이번에 후보 4명은 다 따로 뭐
콘클라베식으로 한다 아니면 원샷 경선을 한다. 아 단일화 어떻게 하느냐? 한득수와의 단일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만약 시작이 되면요. 예. 온 국민의 관심이 총 집중이 될 겁니다. 노무현이 왜 이회창을 꺾었는데 그 정몽준과의 단일화에 온 국민이 다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전광석화처럼 됐어요. 그때 한 일주일 상관없는데 그때도 3번 토론회를 했거든요. 네. 내 기억이 맞다면 토론회 3번 했어요. 예. 노무현, 정몽준 토론회를 3번을 했는데 그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그런 공격을 했어요. 왜 특정 후보 단일화 하는 데 대해서 공영방송이 중계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회창 후보의 독자적인 그 자기 정책 발표하는 시간을 따로 KBS인가 뭐 MBC인가 줬다니까. 네,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시청률이 얼마 안 돼요.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네? 그래서 이회창 선생이 거기서 뭐 이 푸시업 하는 것도 보여주고 아령 들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연부 강하다 뭐 이런 걸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국민들은 안 그랬거든요. 관심은 정몽준이냐 스타 있잖아요 그때. 네. 그때 스타였는데 이 정몽준이냐 아니면 노무현이냐. 네. 그래서 노무현으로 되니까 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마지막 이 선거 바로 전날, 선거 전날 정몽준이가 난 단일화 안 해, 단일화 나 빠지겠어. 그러니까 노무현 그 후보가 정대철 그 선생을 딱 데리고 그 대문관에 가서 벨 한 두세 번 들고 계속 서 있었던 거잖아요. 나와라. 계속 또 두드리기도 하고 앞에 카메라는 피 둘러서가 있고 정몽준 선생이 그래도 나왔으면 노무현은 떨어졌을 겁니다. 낙선했을 건데 안 나와. 안 나오고 안에서 자버렸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 12시 훨씬 지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허무하게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금 국민에게 다 알려졌거든. 그 발걸음에 몇십만 표씩 쌓이는구나. 이튿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다 전화해 갖고 빨리 투표해라. 너 오늘 아무리 바빠도 투표해야 돼. 노무현 찍어야 돼. 뭐 서로 다 이래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민심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그 선거도 아직까지는 수혜절 드라마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그리고 한득수 후보든 정말 제대로 된 스핀닥터를 좀 찾아서 감동을 줄 단어 하나를 찾아내세요. 이 국민들을 움직일 단어 하나를 찾아라.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있잖아요. 이 파이널 라운드가 원래 재밌는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좀 감동을 주라. 이쪽에서 감동을 주는 한 분이 탄생을 하면 어차피 한득수는 나옵니다. 한득수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한쪽만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아 맞다. 그렇네요.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서로의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업그레이드된 두 분이 딱 충돌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재명 푹 찌그러들어요. 보이지 않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는 그 한 단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꼭 들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 단어. 근데 국민들은 그 단어를 사실은 어렴풋하게만 있지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금 애타게 목말라 하고 있는 그 단어를 정치인들이 찾아내서 그걸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이영애라는 탤런트가 신인이었을 때 뭐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지금도 현역입니다. 그때 삼성전자입니까? 거기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작업합니다 이랬죠. 맞아요. 그거 엄청난. 그 하나의 카피라이터. 이게 완전히 그 산소 같은 여자. 이게 영원히 따라붙는 거예요. 영원히 따라붙어 버린다.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산소 같은 여자. 영원히 따라붙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들. 이런 그런 카피라이터 하나.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을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자기 철학이 어떻게 녹여 있는 말을 찾아내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거기다 하던 게 준비가 없어.